안녕하세요. 볼리볼입니다. 3월 4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샬럿 호네츠와 올랜도 매직입니다. 전체 27위, 동부 14위 샬럿, 전체 26위, 동부 13위의 올랜도입니다. 테리 로지어, 켈리 우브레 주니어, 고든 헤이워드, JT 토르, 마크 윌리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샬럿이고요. 마켈 펄츠, 게리 해리스, 프란츠 바그너, 파울로 벤케로, 웬델 카터 주니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올랜도입니다. 샬럿은 PJ 워싱턴, GTD, 그리고 코디 마틴 아웃이고요. 올랜도는 조나단 아이작 선수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샬럿의 우세, 주전 2번 맞대결도 샬럿의 우세, 3번 맞대결은 올랜도의 우세를 보겠습니다. 4번 맞대결도 올랜도의 우세, 5번 맞대결도 올랜도의 우세를 보겠습니다. 제가 우세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위권 팀들이고 실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경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벤치까지 넓혀서 봤을 때에는 올랜도의 선수 구성이 훨씬 좋습니다. 샬럿은 일단은 주전 1옵션이 시즌 아웃에다가 메이슨 플럼리나 맥다니엘스 이런 선수들까지도, 주전으로 물론 뛰던 선수들까지도 전부 다 트레이드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랜도의 선수 구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올랜도의 좀 이제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샬럿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7, 디펜시브 레이팅은 103, 넷 레이팅은 4고요. 페이스는 103입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죠. 홈에서는 오펜시브 레이팅 105, 디펜시브 레이팅 102, 페이스 103이고요. 넷 레이팅 플러스 3이고요. 5경기 승패 4승 1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라멜로 볼 선수가 아웃 되자마자 일단 지기 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패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올랜도 하위권 팀이랑 대결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샬럿은 켈리 우브레 주니어 선수가 팀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 성향이 세고 아이솔 비중이 좀 높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터지면 이길 것 같고 안 터지면 결국 질 것 같습니다. 올랜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09, 디펜시브 레이팅은 115,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6이고요. 페이스는 100입니다. 원정에서는 110, 118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8, 페이스는 99,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샬럿의 홈 성적은 11승 9패, 올랜도 원정 성적은 11승 21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올랜도가 2승 1패로 우세하고요. 샬럿 호네츠 쪽으로 플러스 3.5의 핸디, 언어버 기준은 230.5고요. 풀마인을 간다면 저는 올랜도의 승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랜도의 마헨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니면 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양 팀이 물론 이제 공격력이 사실은 지금 썩 좋지 못하거든요, 최근. 샬럿은 원래 수비력은 좋지 못했는데 연승 구간의 수비력이 나쁘지 않았고, 대신 이제 라멜로 볼 선수가 빠지면서 공격에서 좀 큰 구멍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랜도는 외곽 슛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인사이드 득점력 일변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득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어부 기준이 230으로 잡힌 거면 최근 경기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고른다면 풀마인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올랜도 매직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호크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입니다. 전체 15위, 동부 8위의 애틀란타, 전체 22위, 서부 12위의 포틀랜드입니다. 트레이 영, 디존 테머레이, 디안드레 헌터, 존 콜린스, 클린트 카펠라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애틀란타고요. 데미안 릴라드, 캠 레디시, 마티스 타이블, 제레미 그랜트, 드루 유벤크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포틀랜드입니다.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 선수 GTD, 트레이 영 선수는 프로바블이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는 앰퍼니 사이먼스 GTD, 유서프 너키치, 저스티스 윈슬로우, 아치디아 코너 선수 등 일단 아웃입니다. 포틀랜드는 아마 앰퍼니 사이먼스가 직전 경기 한번 나왔었는데 다시 GTD가 걸려있고 못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이른 복귀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아웃 될 것 같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포틀랜드 우세, 주전 2번 맞대결은 애틀란타 우세, 3번 맞대결은 반반 보겠습니다. 4번 맞대결은 포틀랜드 우세, 5번 맞대결은 애틀란타의 우세로 보겠습니다. 양팀 좀 반반 경기 같습니다. 솔직히 이 경기는. 애틀란타의 우세가 점쳐지긴 하지만 포틀랜드의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약 우세 또는 반반 정도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1, 디펜시브 레이팅 122,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1이고요. 페이스는 102입니다.
홈에서는 119, 120으로 넬레이팅 그대로 마이너스 1, 페이스는 101 빠른 편입니다. 5경기 승패는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포트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4, 디펜시브 레이팅은 125, 넬 레이팅은 마이너스 11이고요. 네, 페이스는 98. 원정에서는 110, 128로 넬 레이팅이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집니다. 네, 페이스는 100. 5경기 승패는 1승 4패, 2연패 중입니다. 골든스테이츠랑 했을 때 포트랜드는 잡았어야 됩니다. 네, 그 경기가 제일 아쉬울 것 같고, 애틀란타 홈 성적은 17승 13패, 포틀랜드 원정 성적은 12승 18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포틀랜드가 1승 0패를 우세한데, 이 경기는 포틀랜드 홈에서 열렸던 경기이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좀 이겼던 걸로 보거든요. 네, 애틀란타 호크스 쪽에 마이너스 6.5의 핸디가 잡혀있고 언어보 기준은 239.5입니다. 아, 애틀란타 쪽으로 계속 최근에 막 마이너스 5.5 막 이렇게 그 마힌이 잡히는데, 최근에 막 마힌 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승리는 애틀란타 호크스가 할 걸로 보이지만 애틀란타 호크스가 마이너스 6.5로 시원하게 핸디승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만약에 프렐마엔을 간다면 포틀 프렌이 괜찮아 보이고요. 언오버는 239.5인데 차라리 이 경기 오버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버는 최근에 포틀랜드가 원정에서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서, 네, 차라리 언더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풀마인이나 언어버 중에 추천을 드린다면 풀마인보다는 여기는 언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이 경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전체 2위 동부 2위의 보스턴, 전체 9위 동부 6위의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마커스 스마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알 호퍼드,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보스턴입니다. 그리고 디니디, 스펜서 디니디, 미칼 브리지스, 카메론 존슨, 도리안 피니 스미스, 니클렉스턴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브루클린입니다. 보스턴은 갈리날리 선수 아웃, 브루클린은 벤 시몬스, 에드먼드 썸너, 그리고 와타나베 선수 아웃입니다. 와타나베 선수도 계속 GTD 걸렸다가 아웃됐다, GTD 걸렸다 아웃됐다 하는데, 와타나베도 아쉽습니다.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반반 보겠습니다. 2번 맞대결은 보스턴의 우세, 3번 맞대결 보스턴의 우세, 4번 맞대결 보스턴의 우세, 5번 맞대결은 저는 브루클린의 우세를 보겠습니다. 네, 니클렉스턴 전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보스턴의 홈이라는 점, 보스턴이 일단은 제일런 브라운이 출전하면서 풀전력이거든요. 네, 보스턴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요. 보스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21, 디펜시브 레이팅 118, 넬 레이팅은 플러스 3이고요. 페이스는 95입니다. 홈에서는 127, 116으로 넬 레이팅이 플러스 11, 페이스는 95입니다. 5경기 승패 4승 1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부진할 때 제일런 브라운이 없으면 아무래도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 보였는데, 제일런 브라운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커버가 가능해 보이고, 거기다 일단 홈, 거기다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은 좋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루클린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9, 디펜시브 레이팅은 123, 넬 레이팅은 마이너스 14입니다. 페이스는 101. 생각보다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네요. 원정에서는 107, 131, 넬 레이팅은 마이너스 24고요. 페이스는 102.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페이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지금 디니디, 미칼 브리지스 이 선수들이 전부 댈러스 피닉스에 있던 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댈러스 피닉스에 있던 댈러스 피닉스라고 하는 팀 자체가 페이스가 빠른 팀이 아니에요. 근데 페이스가 높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못하고 있어 보이죠. 5경기 승패는 1승 4패, 4연패 중입니다. 보스턴 홈 성적은 25승 7패, 브루클린 원정 성적은 16승 16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보스턴이 3승 연패를 우세합니다. 보스턴 셀틱스 쪽에 마이너스 10.5 핸디가 잡혀있고 언어버 기준은 228.5입니다. 저는 보스턴 셀틱스가 마이너스 10.5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버는 언더 가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득점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한 103점, 105점. 네, 셀틱스는 한 121점 이렇게 할 것 같고요. 네, 보스턴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뉴욕 닉스입니다. 전체 11위 동부 7위의 마이애미, 전체 8위 동부 5위의 뉴욕 닉스입니다. 게이브 빈센트, 타일러 히로, 지미 버틀러, 케빈 러브, 뱀 아데바요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마이애미고요.
제일런 브런슨, 퀸틴 그라임스, RJ 베럿, 줄리어스 랜들, 미첼 로빈슨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뉴욕입니다. 마이애미는 유트 세븐 선수가 GTD 걸려 있거든요. 와, 유트 세븐이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출전한다면 올 시즌 첫 번째 출전 아닌가요? 네. 그리고 지미 버틀러 1옵션 선수 GTD 걸려 있고요. 요비치, 라우린 아웃입니다. 뉴욕은 결정자 없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뉴욕의 우세, 2번 맞대결은 마이애미 우세, 3번 맞대결도 마이애미 우세, 4번 맞대결은 뉴욕의 우세, 5번 맞대결은 마이애미 우세로 보겠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뉴욕이 좋아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 뉴욕 경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마이애미는 필라델피아를 한번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리벤지 매치에서 졌고, 최근 5경기 승패가 좋지 못한 마이애미 5경기 승패가 굉장히 좋은 뉴욕입니다. 뉴욕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요. 마이애미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4, 디펜시브 레이팅은 117,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13이고요. 페이스는 96입니다. 홈에서는 103, 128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25, 페이스는 93. 5경기 승패 1승 4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23, 디펜시브 레이팅 105, 넷 레이팅은 플러스 18이고요. 페이스는 100입니다. 원정에서는 119, 106으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13, 페이스는 99. 5경기 승패는 5승 0패, 7연승 중에 있습니다. 저는 뉴욕 닉스의 연승이 좀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애미 홈 성적은 19승 11패, 뉴욕의 원정 성적은 18승 12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 통해서 뉴욕 닉스가 1승 0패로 우세한데 이 맞대결에서 거의 반반 경기였습니다. 네, 마이애미 히트 쪽에 플러스 1.5의 핸디가 잡혀있고 언어버 기준은 211.5입니다. 215.5입니다. 말이 안되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뉴욕 닉스의 마헨 그리고 오버를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애미 히트가 그래도 외곽슛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버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미 버틀러 선수가 GTD가 걸려 있다는 점, 만약에 지미 버틀러 선수가 GTD가 걸려서 만약에 아웃까지 된다, 그러면 언더가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네, 뉴욕 뉴스의 마인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언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골라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미 버틀러 선수가 그대로 출전을 한다면 뭐 그대로 출전을 해도 그냥 뉴욕 뉴스의 마인 좋아 보이고 언어버도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네, 뉴욕 닉스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5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피닉스 선즈입니다. 전체 23위, 동부 11위의 시카고 불스, 전체 12위, 서부 4위의 피닉스입니다. 패트릭 베벌리, 알렉스 카루소, 잭 라빈, 더마 드로자, 니콜라 부세비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시카고고요. 크리스 폴, 데빈 부커, 조시 오코기, 케빈 듀란트, 디안드레 에이튼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피닉스입니다. 시카고는 자본테 그린 선수 아웃, 피닉스는 테렌스 로스 GTD, 랜드리 샤메 선수 아웃입니다. 테렌스 로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전 경기 듀란트가 이제 샬럿이랑 경기할 때 물론 모든 면에서 듀란트의 경기는 만족스러웠지만 3쿼터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 그리고 벤치에서 카메론 페인 선수가 좀 안정적인 플레이메이킹을 못하고 득점이 안 되는 모습이 좀 불안불안해 보였거든요. 테렌스 로스 선수라도 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볼 핸들링, 서브 볼 핸들러도 해주고 점퍼도 좀 넣어준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반반 보겠습니다. 2번 맞대결은 피닉스 우세, 3번 맞대결은 시카고 우세, 4번 맞대결은 피닉스 우세, 5번 맞대결도 피닉스의 우세로 보겠습니다. 시카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5, 디펜시브 레이팅 104, 넷 레이팅은 플러스 11이고요. 페이스는 95입니다. 홈에서는 118, 98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20인데 이거는 그 패트릭 베벌리가 돌아오면서 홈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렇고요. 최근에 시카고가 괜찮은 건 맞습니다. 괜찮은 경기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팀은 아닙니다. 네,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더 잘합니다. 시카고 불스도. 네. 피닉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3, 디펜시브 레이팅 108, 넷 레이팅은 플러스 5고요. 페이스는 98. 원정에서는 105, 99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6, 페이스는 97입니다. 5경기 승패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시카고 홈 성적은 18승 13패, 피닉스 원정 성적은 13승 19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피닉스가 1승 0패로 우세한데 이것도 피닉스 홈에서 열렸던 경기일 겁니다. 시카고 불스 쪽에 플러스 5.5의 핸디, 언어버 기준은 222.5인데 저는 피닉스의 마이너스 5.5의 마헨이 좋아 보이고요. 언어버를 간다면 언더를 가겠습니다.
네, 양 팀 다 수비가 괜찮은 팀. 시카고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격보다는 수비가 나은 팀이고 피닉스가 뭐 공격이 득점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풀마에는 마헨, 피닉스의 마헨, 언어버는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유타 재즈입니다. 이 경기가 진짜 알 수 없는 경기입니다. 네. 전체 24위, 서부 13위의 오클라호마, 전체 17위, 서부 9위의 유타입니다. 조시 기디, 루겐치 돌츠, 제일런 윌리엄스, 그리고 로빈슨 얼 선수가 드디어 출전을 하네요. 네, 그리고 제일리 윌리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오클라호마고요. 테일러 홀튼 터커, 그리고 오차이 악바지 선수, 라우리 마카넨, 켈리 올리니, 워커 캐슬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유타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셰이길스 알렉산더 아웃, 포구스스키 아웃입니다. 유타는 조던 클락선, 그리고 콜린 섹스턴 선수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오클라호마 우세, 2번 맞대결도 오클라호마 우세 또는 반반 보겠습니다. 3번 맞대결은 유타의 우세, 4번 맞대결은 반반, 5번 맞대결은 유타의 우세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3번, 5번 맞대결 제가 전부 다 유타의 우세라고 말씀드렸지만 오클라호마 시티가 3번, 5번 선수가 굉장히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네, 진짜 오클라호마는 제일리 윌리엄스 저 선수가 5번으로 뛰는데도 그 진짜 파괴력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오클라호마의 우세를 보고 있습니다. 테일런 홀튼 터커는 서드 멤버, 가비지 멤버입니다. 악바지 선수도 세컨 유닛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득점 없고 대부분 수비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지금 핸들링,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클라호마의 우세를 보는 경기입니다. 네, 오클라호마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19,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7이고요. 페이스는 101입니다. 홈에서는 114, 121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네요. 떨어진 그대로네요. 네, 페이스는 101. 5경기 승패 0승 5패, 5연패 중에 있는 오클라호마고요. 유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8, 디펜시브 레이팅은 107, 넷 레이팅은 플러스 1이고요. 페이스는 101입니다. 원정에서는 114, 115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 페이스는 102입니다.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오클라호마 홈 성적은 17승 15패, 유타 원정 성적은 11승 19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유타가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오클라호마 썬더 쪽으로 플러스 2.5의 핸디가 잡혀있고 언어버 기준은 238.5입니다. 저는 이거 언어버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저렇게 넣을 수 있죠. 왜냐면 오클라호마는 150점을 2번이나 찍은 팀이거든요, 올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터지면 238.5도 찍을 수 있긴 하겠지만 확률상 238.5를 넘는 것보다는 못 넘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 저는 풀마인은 오클라호마의 프렌을 추천드리고요. 언어버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풀마인이랑 언어버 중에 고르자면 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238.5는 좀 너무 높게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양 팀의 그 오펜시브 레이팅이 썩 좋지 못하거든요. 거기다 유타는 원정에서 더 안 좋아요. 유타의 원정 오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114로 잡혀 있는데 저건 조던 클락슨이 있을 때입니다. 네, 조던 클락슨이 없이 직전 경기 한 번 했는데 진짜 엉망진창이었죠. 샌안토니오 스퍼스한테 졌거든요. 네. 7번째 경기 덴버 너게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전체 3위 서부 1위의 덴버, 전체 5위 서부 2위의 멤피스입니다. 최근 뭐 멤피스 잘하고 있죠. 하지만 더 잘하고 있죠, 덴버. 네. 자멀 모레이, 켄타비우스 칼데르포프, 그리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니콜라 요키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덴버고요.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딜런 브룩스, 자렌 잭슨 주니어, 자비어 틸만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멤피스입니다. 덴버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 에런 고든, 주전 3, 4번 선수가 일단 GTD, 그리고 벤치, 포워드, 찬차르 GTD, 길레스피랑 언나지 선수 아웃입니다. 멤피스는 스티븐 아담스 아웃인데 스티븐 아담스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지나면 복귀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반반, 2번 맞대결도 반반, 3번 맞대결도 반반 보겠습니다. 네, 4번 맞대결도 반반 보겠습니다. 네, 5번 맞대결이 진짜 슈퍼 1옵션이기 때문에, 네, 5번 맞대결에서 지금 주전 1, 2, 3, 4번에서 반반 가는 걸 전부 다 뒤집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덴버의 우세입니다. 거기다 홈 경기, 네, 덴버의 우세.
멤피스가 원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외곽슛 성공률이 꽤 좋지 못한 팀입니다. 근데 덴버는 인사이드 외곽슛 가릴 거 없이 잘 터지고 특히 홈에서 더 강합니다. 멤피스가 내일 외곽슛이 터진다면 비벼볼만 하겠지만 터지지 않는다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에런 고든도 마포주도 뭐 만약에 못 나와준다면 그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덴버의 우세를 점치는 경기입니다. 덴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8, 디펜시브 레이팅은 113, 넷 레이팅은 플러스 5고요. 페이스는 97입니다. 홈에서는 121, 112로 넷 레이팅 플러스 9까지 올라가죠. 페이스는 98. 5경기 승패 4승 1패 2연승 중에 있습니다. 멤피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03, 넷 레이팅은 플러스 9고요. 페이스는 100. 원정에서는 113, 107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6, 페이스 96. 최근에 뭐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덴버도 좋지만 지금 멤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5경기 승패 4승 1패 3연승 중에 있는 멤피스입니다. 덴버 홈 성적은 28승 4패, 멤피스 원정 성적은 12승 18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1승 1패로 반반인데 내일은 덴버가 이길 겁니다. 덴버 너게츠 쪽으로 마이너스 5.5의 핸디가 있고 언어버 기준은 233.5입니다. 풀마인을 추천드린다면 덴버의 마헨 그리고 언어버를 추천드린다면 저는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입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백투백입니다. 전체 11위 서부 5위의 골든 스테이트, 전체 17위 서부 12위의 뉴올리언스입니다. 조던 폴, 클레이 탐슨, 단테 디비첸조, 드레이먼드 그린, 케번 루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골든 스테이트고요. CJ 맥컬럼, 조시 리처더슨, 브랜든 잉그램, 허버트 존스, 요나스 발렌슈나스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뉴올리언스입니다. 골든 스테이츠는 백투백 경기인데 뭐 커리, 위긴스, 이고달라, 게리 페이튼 2세 빼고는 탐슨 선수가 백투백 경기에는 한 번씩 쳤었는데 뭐 일단은 현재까지는 출전 명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가비지를 이겼거든요. 클리퍼스를. 그렇기 때문에 백투백인데도 출전할 걸로 보여지고요. 뉴올리언스는 주전 5번 발렌슈나스 선수가 직전 경기 출전 못했는데 오늘은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세 알바라도, 레리네스 주니어 이렇게 벤치에서 주요 자원들이 일단 아웃이고 자이언 윌리엄스는 일단은 뭐 계속 아웃이고요. 자이언 윌리엄스는 3월까지도 출전을 못할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3월 중순에 재촬영을 통해서 이제 재검진을 받을 텐데 3월에 못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뉴올리언스의 약 우세 또는 반반이라고 보겠습니다. 2번 맞대결은 골든 스테이츠 우세, 3번 맞대결은 뉴올리언스 우세, 4번 맞대결은 골든 스테이츠 우세, 5번 맞대결은 반반 또는 뉴올리언스의 약 우세로 보겠습니다. 현재 주전 라인업은 썩 그럴싸해 보입니다. 왜냐면 골든 스테이츠는 주전 1번 스테픈 커리와 주전 3번 앤드류 위긴스가 빠져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벼 보이는데 벤치에서도 그리고 벤치까지 넓혀서 보고 그리고 팀 조직력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감독 역량도 봤을 때에는 골든 스테이츠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백투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비지가 났기 때문에 저는 골든 스테이츠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 스테이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4, 디펜시브 레이팅은 103, 넷 레이팅은 플러스 11이고요. 페이스는 100입니다. 홈에서는 116, 100으로 넷 레이팅이 16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그 체이스 센터에는 토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진짜 이상하게 홈에서 진짜 정말 잘하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오늘도 클리퍼스와의 경기가 전반까지는 클리퍼스가 이기고 있다가 3쿼터부터 진짜 말도 안 되게 뒤집혔거든요. 신기합니다. 네, 5경기 승패는 4승 1패, 현재 4연승 중에 있는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스테픈 커리 없다고 우는 소리 하는 팬들이 많은데 웬걸 너무 잘합니다. 골든 스테이츠. 뉴올리언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06, 디펜시브 레이팅 116, 넷 레이팅 마이너스 10이고요. 페이스는 99입니다. 원정에서도 108, 118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10입니다. 페이스는 100. 5경기 승패 1승 4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골든 스테이츠 홈 성적은 26승 7패, 뉴올리언스 원정 성적은 11승 21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뉴올리언스가 2승 연패를 우세하지만 이거 전부 다 11월달 성적입니다. 자이언 윌리엄슨 있을 때 성적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골든 스테이츠 워리어스 쪽으로 마이너스 5.5의 핸디가 잡혀있고 언어버 기준은 229.5입니다. 저는 골든 스테이츠 워리어스의 승리를 보고 있고 마이너스 핸디 승도 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기준은 229.5인데 뉴올리언스의 공격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언더 보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LA 클리퍼스입니다. LA 클리퍼스는 백투백 경기입니다. 진짜 오늘 더럽게 못했습니다. LA 클리퍼스. 네, 전체 7위, 서부 3위의 세크라멘토, 전체 14위, 서부 7위의 LA 클리퍼스입니다. 디에런 팍스, 케빈 허터, 캐리슨 반즈, 키건 머레이, 도마타스 사보니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세크라멘토고요. 러셀 웨스트브룩,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에릭 고든, 메이슨 플럼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퍼스입니다. 세크라멘토는 미션 홈즈 선수, 그리고 디에런 팍스 GTD인데요. 일단 디에런 팍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에런 팍스가 안 나오면 진짜 못하는 클리퍼스지만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리퍼스는 노먼 파웰 선수 GTD. 노먼 파웰이 오늘 뭐 경기 끝나고 벤치 라커룸 들어가서 뭐 깁스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모리스 시니어, 주바치 선수 아웃.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도 백투백이라서 내일 안 나올 거거든요. 안 나올 걸로 예상되거든요. 네, 내일은 좀 그래도 디에런 팍스만 나오면 세크라멘토 킹스 쪽에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네, 주전 1번 맞대결은 세크라멘토 우세, 2번 맞대결은 클리퍼스 우세라고 시원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요새 풀주지 못해서. 네, 그래도 클리퍼스의 우세. 네, 3번 맞대결은 클리퍼스 우세, 4번, 5번 맞대결 전부 세크라멘토 우세로 보겠습니다. 세크라멘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3, 디펜시브 레이팅 119, net 레이팅은 플러스 4고요. 페이스는 103. 네, 홈에서는 130, 113으로 net 레이팅이 플러스 17까지 올라가고요. 페이스는 102입니다. 페이스가 거의 뭐 가장 빠른 팀 중 하나죠. 5경기 승패 4승 1패 4연승 중에 있습니다. LA 클리퍼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20, 디펜시브 레이팅 120, 페이스 101, net 레이팅은 0이고요. 원정에서도 115, 115로 net 레이팅 0입니다. 페이스 99. 5경기 승패 1승 4패 4연패 중입니다. 4연패 4연승 중인 팀과 4연패 중인 팀의 대결이거든요. 세크라멘토가 무조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디에런 팍스의 출전 여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클리퍼스가 아무리 오늘 개떡 같은 경기를 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조직력이 있고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디에런 팍스의 출전 여부 중요해 보이고요. 세크라멘토 홈 성적은 18승 12패, LA 클리퍼스 원정 성적은 18승 17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세크라멘토가 2승 1패를 우세하고요. 세크라멘토 쪽에 마이너스 4.5의 핸디, 언어버 기준은 238.5인데 오늘 경기로 미뤄봤을 때 네, LA 클리퍼스는 지금 득점을 할 수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세크라멘토의 마이너스 4.5 핸디승 그리고 언더를 보겠습니다. 근데 디에런 팍스의 출전 여부는 반드시 보고 베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경기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입니다. 전체 21위, 서부 11위의 레이커스, 전체 15위, 서부 8위의 미네소타입니다. 데니스 슈러더, 말릭 비즐리,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자레드 반더빌트,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레이커스고요. 마이크 컨리, 앤서니 에드워즈, 제이든 맥다니엘스, 카일 앤더슨, 루디 고베어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네소타입니다. 레이커스는 데니스 슈러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GTD가 걸려있고요. 데니스 슈러더 선수는 프로바볼인 것 같은데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퀘스천어블이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아쉽고요. 왜냐면 직전 경기도 백투백 경기였는데 앤서니 데이비스는 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의료진에서 출전을 막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퀘스천어블로 뜬 거 보면 몸 상태가 썩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대부분 프로바블이 떴었는데 퀘스천어블이 떴기 때문에 좀 애매해 보이고요. 르브론 제임스, 디러셀 아웃이고요. 미네소타는 노엘 선수 아웃 그리고 네, 타우스 선수 아웃이고요. 주전 1번 맞대결은 레이커스 우세, 2번 맞대결은 미네소타 우세, 3번 맞대결은 반반, 4번 맞대결은 반반 또는 미네소타의 우세를 보겠습니다. 저는 5번 맞대결 레이커스 우세로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라인업으로 출전한다면 그래도 홈인 레이커스가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레이커스의 약 우세 또는 그냥 반반인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이커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4, 디펜시브 레이팅 108, net 레이팅은 플러스 6이고요. 페이스는 103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홈에서는 118, 102로 net 레이팅이 플러스 16까지 올라갑니다. 페이스 103. 5경기 승패 4승 1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미네소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08, 디펜시브 레이팅 110,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2, 페이스는 102입니다. 원정에서는 110, 109로 net 레이팅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네, 페이스는 100이었고요.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레이커스 홈 성적은 15승 14패, 미네소타 원정 성적은 12승 18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1승 연패를 우세한데 뭐 이때는 미네소타 아마 홈이었을 거거든요. 레이커스 쪽으로 플러스 1.5의 핸디가 잡혀있고 언어보는 229.5입니다. 저는 레이커스의 플러스 1.5 핸디 승을 보고 있고요. 언어보는 현재 출전 선수가 전부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오버를 보겠습니다. 네, 오버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오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서는 뭐 프렌 쪽에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레이커스가 정배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미네소타 쪽으로 잡혔고 저는 레이커스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월 4일 NBA 10경기 분석 진행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